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한 사람이 곁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꿈꿨던 미래, 함께 만들어가던 일상, 그리고 함께 늙어가기로 했던 모든 약속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내를 떠나보낸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아내의 슬리퍼가 현관에 놓여 있는 것 같았고, 밥상을 차리다 보면 습관처럼 아내가 좋아하던 반찬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했지만 그의 시간은 그날 이후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그런 그가 아내와 마지막으로 약속했던 여행지로 홀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죽은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간직한 채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상실의 아픔 속에서 피어나는 두 번째 사랑은 과연 배신일까요? 아니면 치유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픔을 겪은 사람이 다시 행복해져도 괜찮은지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남자의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시간이 가장 좋은 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시간은 치유의 도구가 아니라 그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의 하루는 아내의 부재로 시작되었습니다. 침대 옆 빈자리를 보며 아직도 그녀가 화장실에 간 것은 아닐까 하는 터무니없는 기대를 하곤 했습니다. 이불을 정리하다가 아내의 베개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향기를 맡으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을 지날 때마다 그는 아내의 슬리퍼를 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슬리퍼가 있어야 할 자리를 보았습니다. 아내가 신고 가던 그 낡은 슬리퍼는 이미 정리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곳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밤늦게 퇴근했을 때 다녀왔어라고 습관처럼 말하고 대답이 없는 텅 빈 집의 정적을 마주할 때마다 그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했습니다. 주방에서 밥상을 차리다 보면 자동으로 아내가 좋아하던 반찬들이 떠올랐습니다. 잘게 썬 깍두기, 달지 않게 졸인 멸치볶음, 부드럽게 무친 시금치나물. 그런 반찬들을 만들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면 이제 이런 반찬을 만들어봤자 먹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허탈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늙어가기로 약속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가 굽어도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자고 했습니다. 은퇴하면 꼭 가보자고 했던 여행지 목록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유럽의 작은 마을들, 일본의 온천 마을, 제주도의 올레길, 그리고 동남아의 한적한 해변. 그 목록은 아직도 서랍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계획은 그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함께 가려던 곳들, 함께 보려던 풍경들, 함께 만들려던 기억들. 그 모든 미래는 실현되지 못한 채 과거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취미 생활이라도 시작해보라고, 운동이라도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 없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TV를 켜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들어도 모든 노래가 아내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갔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집에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하고 잠이 올 때까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아내와 함께 작성했던 여행 목록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종이는 세월의 흔적으로 약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아내의 둥근 필체로 적힌 글씨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록의 맨 위에는 별표가 3개나 그려진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내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 은퇴하면 제일 먼저 여기 가자. 약속이야. 아내가 활짝 웃으며 했던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혼자라도 그곳에 가보기로. 아내와의 약속을 이대로 영원히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떠나기로 결심한 뒤에도 그는 한동안 주저했습니다. 정말 혼자 가는 게 맞는 걸까?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 아내 없이 그 풍경을 본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마저 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예약이 완료되었지만 그 클릭을 하기까지 화면 앞에서 1시간 넘게 망설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그는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 도구를 넣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항상 두 사람 몫의 짐을 함께 챙겼습니다. 당신은 맨날 뭘 빼먹잖아 라며 웃으면서도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며 짐을 쌌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것만 챙기면 되는데도 가방이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서도 그는 가방 옆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왜 가려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왜 혼자 가려는 거야?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어떻게든 자신을 추스르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 섰을 때 직원이 물었습니다. 혼자 여행이신가요? 그 평범한 질문이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네, 혼자요. 대답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그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탑승구를 지나왔고 좌석에 앉았고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옆자리는 당연히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다른 승객이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빈자리로만 보였습니다. 몇 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그곳은 사진으로만 보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이걸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모든 순간이 아내와 함께했더라면 하는 가정법으로 가득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섰을 때 더블 침대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예약할 때 싱글 침대로 바꿀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더블 침대를 선택했습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한 뒤 그는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여행 첫날이지만 특별히 계획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커피나 한 잔 마시며 내일 일정을 생각해 볼까 했습니다. 로비 한편의 카페 공간에는 몇몇 투숙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는 젊은 연인들, 편안하게 기대어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중년 부부. 그런 모습들이 그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적은 창가 쪽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을 때 그의 시선이 우연히 멀지 않은 곳에 앉아있는 한 여자에게 닿았습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커피 잔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마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어깨도 떨리지 않았고 흐느끼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끊임없이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마치 우는 것조차 조용히 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괜히 그 모습에 시선이 갔습니다. 무례한 줄 알면서도 눈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울음에는 자신이 지난 1년간 느꼈던 것과 같은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 외로움, 상실감,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 그는 자신의 커피를 마시며 애써 다른 곳을 바라보려 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로비를 떠났습니다.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현지 투어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돌아다니기엔 언어도 서툴고 길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투어 버스 앞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다시 그녀를 보았습니다. 어젯밤 로비에서 조용히 울고 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도 그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두 사람 모두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인식했다는 정도의 가벼운 눈인사만 주고받았습니다. 투어가 시작되었고 버스는 첫 번째 관광지로 향했습니다. 가이드는 유창한 영어로 이곳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했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풍경을 보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여기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저 건물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저 꽃들을 보고 사진을 찍자고 했을까? 모든 것이 아내와의 가상의 대화로 채워졌습니다. 첫 번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저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엇을 찍어야 할지, 왜 찍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근처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 역시 사진을 찍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셀카를 찍고 명소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는 동안 그녀는 그저 조용히 서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자신과 너무 닮아 있어서 그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장소를 돌아다니는 동안에도 이상하게 자주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자주였습니다. 마치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투어 그룹은 현지의 유명한 식당에 들어갔고 사람들은 각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구석의 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그 질문에 그는 예상치 못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진심 어린 웃음이기도 했습니다. 네, 원래는 아내랑 오기로 했던 여행이었는데요. 말을 하고 나서 그는 약간 후회했습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너무 갑자기 꺼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도요. 그녀가 짧게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이랑 오기로 했던 곳이에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어젯밤 로비에서의 조용한 울음, 사진을 찍지 않는 모습, 혼자 여행을 온 이유. 그들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같은 병실의 소독약 냄새, 같은 장례식장의 국화 향기, 같은 빈집의 적막함. 그 모든 것을 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가끔 날씨에 대한 짧은 코멘트나 음식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했습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부담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기에 굳이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아도 되었고, 서로의 상실을 이해하기에 굳이 밝은 척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투어 버스에 올랐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함께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투어가 끝난 뒤에도 헤어지지 않고 함께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비로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긴 투병 생활 끝에 결국 그녀의 손을 잡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로 한참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저 숨만 쉬고 있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1년 동안 그 역시 시간이 멈춘 채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왜 혼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가지 않으면 영원히 미루는 것 같아서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왔어요. 남편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곳이거든요. 혼자라도 와서 남편 대신 이 풍경을 보고 싶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이 여행이 그들에게는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일도 같이 다니실래요?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그들은 며칠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투어를 함께 다니고 식사를 같이 하고 저녁에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배우자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꽃, 남편이 즐겨 듣던 노래, 함께 웃었던 추억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들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투어를 따라가지 않고 둘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작은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형형색색의 과일들, 갓 구운 빵 냄새,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 역시 조금씩 표정이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웃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눈빛의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그들은 해변으로 갔습니다. 성수기가 아니어서인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백사장에 나란히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오랜 시간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침묵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가 더욱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찍는 대신 눈으로 풍경을 담았습니다. 왜 사진을 안 찍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기억으로 남기고 싶어요. 사진은 언젠가 색이 바래지지만 기억은 제 마음속에서 제가 원하는 색깔로 남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이 그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여행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사진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것을. 아내와 함께 오지 못했지만 아내를 마음에 담고 온 이 여행 자체가 아내와의 또 다른 방식의 약속 이행이라는 것을.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해변에 모여들어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앉아서 그 광경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석양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사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습니다. 이미 한 번 끝까지 사랑했으니까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죠. 그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을까봐 아내의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이 배신처럼 느껴져서 모든 가능성을 차단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당신을 만나고 같은 아픔을 나누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다시 사랑한다는 게 이전 사랑을 지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히려 이전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편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더 잘 알게 됐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깨달음과 감사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에서 붉은색으로 다시 보라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첫 번째 별이 하늘에 나타났을 때 그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조금 웃어도 될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자신을 용서해 줄 것 같다는, 아니, 오히려 아내가 자신이 다시 행복해지기를 바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자신이 없어도 그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아내가 그리웠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자신을 짓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함께 안고 갈 수 있는 무언가로 느껴졌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공항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타기 전 호텔 로비에서 마지막 커피를 마셨습니다. 처음 그녀를 본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일주일 전 조용히 울고 있던 그녀의 모습과 지금의 그녀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슬픔을 안고 있었지만 그 슬픔에 짓눌려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내일이 조금 덜 무섭네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그들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서로에게 기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망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이 여행에서의 만남이 그저 일회성의 위로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현실로 돌아가면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각자의 고독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들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일주일이 꿈은 아니었을까? 집에 돌아가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의 존재가 옆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따뜻함, 그녀의 숨소리, 그녀의 향기.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각자의 게이트로 향해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도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다고 해야 할까? 행복하라고 해야 할까? 잘 지내라고 해야 할까? 모든 말이 너무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인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보고 싶어요. 그 말에 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다시 보고 싶어요. 그들은 그제야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길지 않은 포옹을 나눴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포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위로, 감사, 희망, 그리고 가능성. 조심히 들어가세요. 당신도요. 그들은 각자의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도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여전히 빈집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빈집이 예전만큼 텅 비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가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곳에 다녀왔어요. 그는 여행에서 찍은 몇 장 안 되는 사진들을 꺼내 아내에게 보여주듯 펼쳐놓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좋아했을지 상상이 가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는 그녀에 대해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 같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남기고 간 이 삶을 조금 덜 외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아내의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그는 확신했습니다. 아내라면 자신이 다시 행복해지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을 거라고. 그 후 그와 그녀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문자 몇 통이었습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런 소소한 대화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화도 하고 영상 통화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그의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공항에서 그녀를 보았을 때 그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존재했고 실제로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슬픔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과거를 인정하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과 함께 새로운 사랑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은 하나의 사랑만 담을 수 있는 작은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형태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치워야 할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대로 두세요. 그분은 당신의 인생에서 소중한 분이잖아요. 제가 그것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 말에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거나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주방에서 나란히 서서 채소를 썰고 국을 끓이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예전에 아내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지만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내가 아니었고 아내가 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녀만의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었고 그녀만의 방식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좋았습니다. 다르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 길에서 본 재미있는 광경,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 무겁지 않은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저녁을 함께 먹는다는 것,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 누군가의 웃음소리를 듣는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선물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웃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웃고 있다는 것을.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아내를 배신한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하늘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이제 조금 살아봐.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돌아간 후 그는 다시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당신과의 시간이 있었기에 나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다시 찾아온 이 기회를, 이 사람을. 그는 아내의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거예요. 그게 당신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지금 이 순간 그는 그녀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서 커피를 마시며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습니다.
진심으로 즐겁게 웃습니다. 그녀는 아내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녀입니다. 같은 아픔을 경험했고 같은 상실을 이해하며 남은 인생을 조금 덜 외롭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에게도 다시 사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이전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아내와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는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 배움이 있었기에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할 겁니다.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당신 생각하며 살게.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어. 당신이 내게 준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고맙고 사랑해. 아내는 이제 사진 속에만 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녀가 그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입니다. 그는 그 손을 꽉 잡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서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사랑을 모두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과 새로운 사랑,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사랑. 그 모든 것이 그를 만들고 그를 살게 하고 그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창밖의 봄 햇살이 더욱 밝아집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긴 어둠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그는 이 봄을 그녀와 함께 맞이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도 올 것이고 가을도 올 것이고 다시 겨울도 올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오늘도 그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 그리고 그 배움 덕분에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원히 사랑해. 그리고 그는 앞을 봅니다. 그의 앞에는 그녀가 있습니다. 미소 짓고 있는 그녀가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로 답합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갑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영원히 우리를 가두어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배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 다시 사랑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 모두에게 이 이야기가 따뜻한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